자, 계속 찍죠. 21번 문제요. 계속 정리합니다.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했죠. 기한의 이익이란 것은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는 장래의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누리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그래요. 이것은 당의 법령의 성질을 가지고 실제로 이익을 누리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기에 기업, 사용대차에서는 공짜로 사용하는 거니까 빌려 쓰는 차주가 이익을 누리고요. 니은, 임대차에서 임차인. 임대차에서는 차임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행기까지 반할 때까지 임차인이 계속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임차인에게 이익이 있고 임대인한테도 이익이 있어요. 차임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니까.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서는 쌍방에게 모두 기한 이익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디귿, 무상임치에서는 채권자인 임치인에게만 기한 이익이 있습니다. 자, 무상임치 이거는 꼭 알아두십시다. 무상임치에서는 임치인인 채권자에게 이익이 있다. 요거는 꼭 기억을 좀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제외해야 되겠고요.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서는 돈 빌려가는 사람이니까 보통 그죠. 소비대차의 대표적인 금전 소비대차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자 없는 경우에는 돈 빌린 사람, 그죠. 빌려간 사람인 차주가 기한 이익을 누리는 거죠. 미음,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는 대주와 차주 모두에게 기한 이익이 있습니다. 쌍방 모두에게. 이자 보니까 빌린 사람은 날짜가 도래할 때까지 안 갚아도 되고 또 이자가 있는 상태니까 빌려준 사람은 그렇게 이자를 받을 이익이 남아있잖아. 그죠? 그런 면에서 판단할 수 있다. 22번.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그러니까 3번 보시죠.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라고 했다 하면 1개월이란 것은 뭐예요? 월 단위로 했잖아요. 월 단위면 역법에 의해서 산정하면 되죠. 그러면 5월 31일 10시부터니까 1개월은 초일 불산입. 그죠? 초일 불산입이니까 5월 31일은 안 되고 6월 1일부터죠. 6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그래요. 6월 30일 밤 12시까지 해야 되죠. 그렇죠. 6월 한 달이니까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6월 30일 밤 12시까지가 만료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3번은 틀렸다. 23번.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1번 보시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법 440조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에 틀렸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24번.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죠.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담보물권은요. 물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소유권 자체가 어떻게 돼요?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되는 항구성이기 때문에 소유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도 마찬가지. 이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3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한 분할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안 된다. 4번.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이것은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해야 되죠. 기간은 언제요?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되겠죠.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4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자, 5번은 우리 판례입니다. 5번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당의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 청구하는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25번. 갑이 사망하여 그의 X 부동산을 을이 상속받았다.
을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병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옳은 거 써냈죠. 자, 1번 갑이 여전히 X부동산 소유자이다 했죠. 갑이 사망했잖아요. 그렇죠? 갑이 사망해버리면 그러면 그 상속인은 상속을 받게 되죠. 상속은 이 사망 시에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귀속해버립니다. 이렇게. 이것은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을이란 상속인이 병한테 처분했죠. 대금을 받고. 자, 그래서 1번 갑이 여전히 X부동산 소유자이다가 아니죠. 을이 돼야 되고요. 2번 을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병에게 바로 소유권적 등기를 마치는 경우에 병은 자, 여기서 소유권 등기를요. 매매계약을 을과 병하고 난 뒤에 등기를 이렇게 넘겨줬어요. 이거는 중간 현약 등기와 유사죠. 따라서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가 되고 소유권은 유효하게 병이 취득합니다. 따라서 2번도 틀렸다. 3번 을은 상속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이 사망한 때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죠. 따라서 옳은 질문이다. 그죠? 사망하면 당연히 상속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죠? 이렇게.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따라서 옳은 질문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4번 병은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했는데 이 병은요 매매 계약을 했죠. 이렇게. 여기에 매매 계약이라는 법령이 있으니까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186조에 의해서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거는요 병이 을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이행 판결을 받았대요. 이행 판결은 187조에 있는 형성 판결만을 말하는 이 187조에 근거한 판결이 아니다. 그죠? 여기는 187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니다. 따라서 병은요 이행 판결을 받은 다음에 소유권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 이전을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187조가 아닙니다. 187조의 형성 판결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이거는 등기 불효 되겠죠. 자, 26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그것은 5번 보시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래요. 그 필요비는 언제든지 보존 행위를 즉 가치의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필요입니다. 따라서 필요비는 상환 청구권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했으니까 틀린 말입니다. 27번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 을은 갑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 원에 팔고 넘겨주었다 했네요. 자, 판매 상인 을이요 절취했죠. 절취한 그 목적물을 그러면 을은 소유권이 없네요. 그죠? 을은 소유권 없는 상태에서 절취품을 어떻게 해요? 병에게 50만 원에 팔았네요.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50만 원에.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나머지 내용은 그냥 보시고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5번 지문만 볼게요.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에 따라 병이 갑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에 병은 갑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자, 이랬는데 보면 의리한 사람 뭐예요? 동종 사은품을 판매하는 상인이죠. 상인이 갑으로부터 절취해요. 그죠? 이렇게 절취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 없는 상태에서 팔았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선의취득할 수 있겠죠? 선의취득. 평온하고 공연하며 선의고 무과실로 이렇게 점유를 취득하게 되면 선의취득합니다. 그럼 소유권 여기 취득하는데 다만 이때요. 여기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자에 대해서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칙, 절치품이니까, 그죠?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 있어요. 그죠? 특칙에 근거해서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때 반환을 청구하면 이 병원 선입취득한 이 당의 목적물 노트북 컴퓨터를 반환해 줘야 됩니다. 대신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갑한테요. 뭐예요? 동종 상품을 상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대가 변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예요? 50만 원을 갑한테 돌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물건을 넘겨주고 노트북 컴퓨터 넘겨주고 갑에게 대해서 대가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 28번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4번 보시죠.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한다 했는데 지역권의 설정에 있어서는 요역지와 승역지가 인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접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동산이 인접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린관계에서 필요합니다. 상린관계에서.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29번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5번에 보시죠. 취득 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했는데 점유부 취득 시효 효과 점유부 시효 취득의 효과는 소급표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소급표가 어디까지 소급하냐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소급표가 바로 점유부 시효 취득의 시효 완성자가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가 된다. 그랬어요. 점유 개시 시부터입니다. 자, 이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급표라는 것은 점유 개시 시부터, 이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가 인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부당이득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불법행위의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불법행위 책임도 질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완성자는. 그렇죠? 왜냐하면 점유 개시할 때부터 자기 소유물을 점유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당이득도 없고 불법행위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30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공동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 이 세 가지를 공동소유라고 하죠. 옳은 것은 자 1번 보시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 자,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하에만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죠.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 그리고 처분 변경 행위는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2번 공유자가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공유를 분할할 수 있다. 분할은요. 공유자가 각자가 분할 청구할 수 있죠. 5년 내에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없거나 또 법률 규정에서 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합의물에 관하여 경유된 원인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의자 전원이 청구해야 한다는데 당연히 합의물에 대한 지분권 합의가 소유권 등기가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보존행위가 되죠. 따라서 보존행위에 되니까 각자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각자. 4번 총유 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 이거는요 구성원이 각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결의를 거쳐서 대표자가 사원 비법인 사단의 명의로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자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5번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물 전원의 동의에 있어야 한다 했는데 관리에 관한 것을 어떻게 정한다 했어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한다 이렇게 되죠. 31번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 보시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세법상 물권 인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상 소유권도 인정되지가 않고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이런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그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서 양수받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양수인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만 양수인이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것은 근거가 바로 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1번 보시죠.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 소멸한다 했는데 등기의 존재라는 것은 등기의 존재요. 등기의 존재라는 것은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물권이 발생된 그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닙니다. 등기의 존재 이 의미는 우리 민법 186조예요.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등기해야라고 했는데 이 등기의 의미는 등기를 존재시켜야 된다 하는 말인데 이 의미는 당해 부동산 물권의 효력 발생의 요건입니다. 당해 부동산 물권이 효력이 만들어지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부동산 물권인 저당권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성립한 이 상태에서 이 성립 후에 존재하는 이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저당권 성립하는 이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 말이죠. 등기가 말소되었어도 그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의미다라는 것이. 이 내용을 이해해 두셔야겠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33번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기는요 4번에 채권자가 손해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 했는데 금전 채무 불이행, 금전 채권이죠. 금전 채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요 금전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즉 변제기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여기는요 첫 번째 손해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야. 따라서요 여기는 금전 채권자는 손해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입증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입증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요 금전 채권에서는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이 없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존재. 금전 채권에서는 돈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갚는데 이행 불능이라는 건 없어요. 후발적 불능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라고 보면 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이행지체다 이 말이죠. 이행지체. 그래서 당연히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때 손해배상에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약정한 이율이 있으면 약정 이율에 따라서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고, 약정 이율. 만약에 약정 이율이 없다면 우리 민법에 있는 법정 이율에 의해서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연 5%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에서 이자를 붙여야 돼. 이자. 손해에 해당되는 만큼의 이자를 붙여서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번 드렸어요. 채권자가 손해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당연히요. 우리 법의 명문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것이죠. 자, 34번.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위험부담의 문제는 후발적 불능에 관하여 채무자의 잘못이 없을 때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34번. 위험부담의 문제는 첫 번째, 쌍무계약에서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어요. 이 후발적 불능에 대하여 당해 채무자의 무책 사유로 발생했다는 거죠. 무책 사유. 이런 경우에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 민법의 원칙은 채무자 위험 부담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자,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기에 적용하면 되겠는데, 옳지 않은 것은 5번 보시죠. 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면 이것은요, 이행보조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것은 곧 뭐로 간주하냐? 당해 채무자의 사유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간주해버립니다. 간주. 이렇게. 그러면 이행보조자, 채무자의 이행보조자가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고의과실이라는 것이죠.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채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이렇게 됐다면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했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곧 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간주 확정해버리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기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민법의 명문으로요 391조에 되어 있죠.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본다 합니다. 35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3번 보시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 나야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 해제 효과는 계약 당사자,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나약자입니다. 수익자인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요약자와 나약자 사이에 해제 관계가 발생하면 그 원상 회복, 원상 복구 책임도 요약자와 나약자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상 회복은요 제3자한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한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요. 자, 그래서요 나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했는데 수익자는 해제권도 없어요. 35번요 정리해 두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에서요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나약자이다. 그죠?
이 다들만 계약 해제권이 있습니다. 해제권 또는 취소권이 있으면 취소권이 문제가 되면 취소권. 이런 것들은 외약자나 나약자에게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제3자인데요. 이 제3자인 수익자는 이러한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물론 해제했을 때, 취소했을 때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도 외약자, 나약자 사이에 적용돼야겠죠.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네요. 36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565조 우리 민법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해서 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권능이 존재한다. 자, 옳지 않은 거 3번 보시죠. 계약금 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일치 않는다 했는데 여기에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에 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된 계약으로 해야 되죠. 종된 계약이니까 종된 계약은 주된 계약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계약이 취소됐으면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도 그 효과가 그대로 미칩니다. 취소 효과가.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겠죠. 37번 매도인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했네요. 매도인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으로서 고의과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으로서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다만 우리 민법에 있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하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자, 그런 전자에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은 그 형태가요.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의 의무가 바로 권리를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의무와 목적물 인도해 줄 의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매도인의 주된 의무입니다. 그 의무에 흠이 있으면 각각 매도인이 책임을 져라라는 것이죠. 자, 그랬어요. 옳은 것은 5번 보시죠. 매매 목적에 대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면 이때 손해를 입은 매수인은요. 악이든 선이든 관계없이 손해배상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악의 매수인인 매수인도 매도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옳은 지문입니다. 자, 알아두셔야겠죠. 38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강행 규정이죠.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토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 임차인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안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이 토지 임대차 계약이 소멸되었다, 종료되었다. 그럴 때 당해 토지 위에 임차인 소유 지상물인 건물 기타 공작물이 존재할 때 이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한테 당해 목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버리고 시가 상당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하죠.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시죠. 토지 임차인은 자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이때는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대전제. 다만 토지 임대차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임차인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인가요?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죠. 그때는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즉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요. 도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도급은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수급인은 일을 완성해 줄 것을 약정하는 거죠. 이 두 개 관계는 또 무슨 관계예요? 동시이행 관계예요. 즉 일을 완성해서 제공하고 그 다음에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하고 이게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자, 보죠.
자, 옳지 않은 것 2번 보시죠. 도급이는 일이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렇죠? 완성되기 전일지라도 완성된 일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일부분의 하자요. 그런 경우에는 하자에 대한 하자 보수를 도급인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인은 하자 보수할 의무가 존재하죠. 언제나. 그죠? 따라서 2번이 틀렸네요. 도급인은 일이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도급인은 수급인한테 야, 여기 하자 있다. 니 일부 만들어 놨는데 이거 고쳐라. 보수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2번이 틀렸다.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을 완성에 관한 서로 약정을 하고 그 보수를 도급인이 주기로 하는 약속이죠. 자, 그 다음 40번.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인데요. 이 점유자의 책임은 중간 책임입니다. 자기가 조심의 주의력을 충분히 점유자가 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책임지는 것은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당의 공작물 소유자는요, 그 공작물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소유자는 무조건 손해배상할 책임을 져야 돼요. 여기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 점유자는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손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이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점유자는 자기가 면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유자는요, 중간 책임이라 그래요.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은 중간 책임이다. 그러나 공작물의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좌우지간 잘못이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소유자의 경우는 그 점유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시죠.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중간 책임이기 때문에요. 점유자에게는 자기가 손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점유자는 자기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우리는 중간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유자가 스스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는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할 책임이 있어요. 점유자가. 그래서 점유자 스스로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2015년도에 시행했던 문제, 기출 문제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정답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이요, 시험이 골고루 나오면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사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 강의를 충실히 들으시면 거의 뭐 100점 만점 다 못 받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출 문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본 강의 듣는 거면 충분하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우리 동영상을 보시고 교과서 보시고 익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반드시 시험에 합격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